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 방류 이후에 뭐 컨트롤을 한다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변국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감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네, 감시 방류 모니터 시스템에 대해서 일본이 거의 다 불응을 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지 한국 않았다는 측의 거죠. 전문가를 IAEA 그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상주시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을 했고요. 대신에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은 했는데요. 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화상회의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누가 자주 방문할지는 전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윤석열이 그때 한일회담 해가지고 기시다한테 말한 게 이거잖아. 우리 전문가 거기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갖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시스템을 확보를 하겠다고, 그리고 방류를 할 때도 미리 우리한테 통보해주고 하기로 했다고, 사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큰 소리 빵빵 쳤잖아.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리고 화상통화? 화상통화 하고 있네, 진짜. 화상통화 카메라로 비춰주면 아유, 보시죠, 이 물 진짜. 색깔, 삼중수소 하나 없는 이 맑은 물 색깔 보이시죠? 우리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건가? 제정신이야? 참나, 진짜. 저 예전에 시찰단 파견할 때만 해도 뭐 그랬잖아요. 우리 정부를 어떻게 믿어요? 알리바바와 20인의 시찰단들 만들어 도망다니고. 놓고 밸브를 보고 왔더니 밸브 하나에서 모든 믿음이 다 생겼다 라고 하는 엿 같은 인터뷰나 하는 것들이 정부인데, 지금 막상 방류되고 난 다음에 화상이?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 대박. 껴주기나 하겠느냐고. 아니,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국가대표 감독도 미국 가가지고 우리 언론하고 화상으로 인터뷰하잖아. 아니 무슨 우리나라는 무슨 개소구냐? 축구 대표팀인데 선수들 훈련이나 관리를 화상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왜 독일 놈이 미국에서 사는 거야? 몰라, 미국 시민권자래요. 그러면서 미국 지금 감독을 했으니까 그럴 이봐, 수 있겠다마는. 원격 지위 논란 클린스만 해외 체류는 세계 흐름이래. 이게 세계 흐름에 윤석열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야씨 갑자기 축구 얘기가 끼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열이 확 받네 진짜. 야. 이 화상들. 씨. 이제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방류는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방류는 방류인 거고요. 일본 자체가 방류를 안 하고 있지만 일본의 토양이나 해양 오염은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왜냐면 제가 이거 왜 해드리냐면은, 이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 봐라,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다 검사했는데 없다는데, 이 얘기를 매일 해요. 이 책들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저기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4월 5일 기사인데, 일본 내 유통 농산물이 21% 방사능 오염 되어 있어요. 대려 수산물은 15% 정도인데 농산물이 더 심한 거죠. 이거 일본에서 나온 거고, 거기다가 이거 아시죠? 그냥 후쿠시마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 검출, 이런 게 존재를 한다니까? 근데 도대체 저 우럭은 어디 가서 180배를 처먹고 왔냐는 거지. 그걸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는 말은 이런 거야. 한국 올 가능성이 없대. 아니, 그게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요, 또. 아니, 저 세슘 우럭도요,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 때부터 세슘을 바르고 마시고 처먹어갖고 그랬으면 벌써 돼졌어요. 저 세슘 우럭은 딴 데서 성체로 있다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잠깐 놀러 왔. 왜냐면 빈집이거든. 거기가 빈집털이야. 거기가 바다가 원래 수산 환경이 깨끗하고 좋았는데 오염수와 주변에 있는 아무튼 핵폐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서 살고 있는 토종 오류에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안 생긴다고, 수정도 안 되고 만들어진 애들도 기형이 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게 생식이 안 되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우럭도 딴 데서 잘 살다가 이거 빈집이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며칠 있다가 피폭돼서 입골 난 거지. 이 안에서 먹고 자라고 그게 커가지고 그게 이마만큼 피폭되는 우럭이 생겼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걔는 진짜 방사능병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잡혀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우럭인 거지. 거기서 살아서 된 우럭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미 그 앞바다는 오염수를 뿌리든 안 뿌리든 지간에 정상적인 해양 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바다라는 거야. 그 우럭이 18,100베크렐이면 100베크렐로 치면 100베크렐도 안 된다는데 18,100베크렐이라고 우럭이. 그래서 그만큼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어떠한 생물도 며칠 못 견디고 못 살아남아요. 어? 참. 다행히 얘가 그 만단이어서 다행이었지. 이게 생물체가요, 10만 단위 이상의 그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바로 현장에서 즉사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안에 그 안이 다 녹아 있는 거 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안에 전자제품, 그러니까 로봇가 들어가서, 귀환을 못해, 쉽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 기계도 못 견딜 정도로 피폭 상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물은, 원자로 이게 그 순한 맛이라고 했던 저 오염수는 원자로 외부나 직접적으로 안에 데브리나 그 안에 있는 그 폐원자본 같은 것들하고 닿았던 물 같으면 대부분 증발을 하거나 아직 거기 고여있단 말이죠. 그 주변에 쏟아졌다가 건물 벽에 맞고 튀어나온 것들이야. 그거 개천처럼 흘러나온 것들 중에 스며든 건 다 토양으로 스며들었고, 그걸 표층해서 건진 거야, 흙하고 같이. 진짜 심각한 물은 지금 안에 물을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어디든 고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발한 원자로 안에. 그 안에 고여있는 물이 그게 진짜 사골인 거야. 몇 년 달인 시방사능을 갖고 있는 사골 곡물들은 저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고, 저건 드러낼 수도 없고 퍼낼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어설프게 방류 이지랄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안 되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옛날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처럼 그냥 세멘이랑 나무로 갖고 덮어버리는 게 지금은 제일 남는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기어이 이거를 퍼내겠다는 생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한심스럽습니다. 그나마 중국하고 홍콩이 반발을 하면서 이거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국가들한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한테 지금 방류 사태에 대한 규탄을, 또는 이러한 일본에 대한 규탄에 대한 합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으니까, 뭐 말로만 까보는 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마라고 경고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상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기구라든지 또 실체가 있는 뭐 경제 제재가 됐든지 아니면 뭐 외교 단절이 됐든지 뭐 수출 금지가 됐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식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움직임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일본 수입 제한 그 규제를 꺼내들 것 같고, 또 홍콩에서는 아예 얘기를 했어요. 환경생태국장과 관련 부서에 즉시 수입 통제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순하게 수산물이나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들 그리고 공산품 전반에까지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렇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수입 수출을 다 하는 국가지만 수입선과 수출선의 대부분 국가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일본 안에서 유통되는 가공
가공식품 원료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가공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가공품이나 과일 가공품이나 뭐 주스 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일본 내의 편의점에 들어가는 상품으로 이게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에요. 몇몇 가지만 중국이 여기에 대한 수출입을 끊어버리게 되면 바로 서민 경제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면 몇몇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일단 과일류들, 가공 과일류들, 주스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수산물 통조림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원료들에 대한 수출입을 일단 제한시키고 가장 빨리 맛을 보내버릴 수 있는 게 펄프 수입을 수출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중국 외교성에서 듣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펄프 수입 제한.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리게 되면 일본 안에 있는 화장지가 한 달 안에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본에서 화장지 한번 대란 날 때도 중국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저는 요 두 가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식이 없어져. 일본 편의점에서 사 먹을 간식이 없어져. 근데 이 간식이 사실은 주식 같은 간식이야, 서민들한테는. 그 다음에 화장지가 없어져. 그러면 일본 서민들이 야 이씨 그 수산물 그거 방류하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러한 위협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확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제재나 이런 것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정부도 우리가 그러니까. 니네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우리가 뭘 해야지. 방류 조지를 위한 제재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뭐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보여주기만 해도. 근데 아무 문제 없대, 우리 정부는. 홍콩은 24일부터 지금 일본 10개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거 즉시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산물 10개 현이네 또. 우리는 8개 현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질인 게요. 이거 더 탐사에서도 잠깐 얘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홋카이도, 그러니까 북해도 주변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해류 흐름을 봤을 때 후쿠시마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북해도산 수산물들을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아오모리를 비롯한 요 부분에 있는 수산물들을 수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여기에 핵폐수 처리장인가가 그러니까 있던데? 여기에 핵폐기장이 현재 가동을 준비 중이죠. 올해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얘네들은 건식이에요. 연료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데고,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앞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러시아 쪽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해서 태평양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는 것만 금지를 시키고 요 위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를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쪽에 있는 수역에 있는 해산물들이 자연스럽게 아오모리로 옮겨가가지고 그쪽 수산시장에서 위탁해서 판매가 되면 이거는 수입이 가능한 수산물이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참에 아예 최소한 일본의 동남부 쪽,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바다를 같이 하고 있는 쪽에 있는 수산물들은 다 안 먹어! 이 계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핵폐기물 처리장이 아오모리 현에 있대요. 네, 있어요. 근데 아직 본격 가동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네. 아휴, 이 정도 규탄했으니까. 아직은 몰라. 내일까지 또 기다려 봐야 돼. 내일 아침에 가갖고 네. 무슨 핑계를 대서 아니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은 뭐 할지 안 어떤 할지 모르겠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지 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본에서는 뭐 일어날 수 있죠. 오늘 중국이 오후에 갑자기 아까 얘기한 대로 수출이
수출입 문제나 히토류 문제 같은 것들을 이 방류 부분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중국이랑 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의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미룰 수도 있다니까. 이게 쉽게 얘네들은 못해요. 말만 저러는 거지. 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자. 얘네들의 전략은 이미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됐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